자, 그러면은 우리는 앞서서 파일 네임이 갖는 의미랑 그 다음에 라이브 서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라이브 서버 켜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띄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의 리파지토리를 여기 탐색기에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탐색기에 띄우는 방법은 뭐 어려울 거 없이 그냥 적당한 파일 우클릭해가지고 여기 Reveal in File Explorer, 그 다음에 맥 같은 경우에는 Reveal in Finder라고 돼 있는 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해당 파일 위치를 열어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깊숙한 곳에 있는 파일을 연 경우에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지점까지 이제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리파지토리를 여기서 그 탐색기 상에서도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라이브 서버도 여기에 이제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파일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꼭 잊지 말고요. 여러분 템플릿 막 받으면 막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는 여기가 example.html일 건데 이거를 반드시 index.html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src의 example 안에 여기에는 index.html로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아까 예제를 혹시 막 따라해보고 있었던 분들이 중간에 example.html로 바꿨었다면 꼭 index.html로 다시 바꿔두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git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을 사용하려면 자, 여기 보면은 소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소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 이니셜라이즈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게 뜰 겁니다. 자, 이게 뜬다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 리파지토리가 git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git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복구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it 자체는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거든.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라이브러리 뭐 등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 버전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런 거 많이 보죠. 초안.jpg, 그 다음에 최종.jpg, 진짜 최종.jpg 뭐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분할해가지고 만드는 이유는 뭐 사실 JPG를 뭐 이렇게 만들 일은 없고, 보통 이제 PSD나 혹은 뭐 AI 파일이죠. AI 파일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JPG는 좀 비가역적인 성질을 가지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 저장을 하는데, 개중에는 그런 걸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하나의 파일인데, 잠깐만요. 그냥 하나의 파일이에요. 그냥 문서 .do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한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2023년 09 11 뭐 오전 10시 버전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몇 개 뭐 사본이 더 있는 거죠. 31분에 저장한 버전, 그 다음에 뭐 이제 오후 01시에 뭐 이렇게 이런 버전들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죠.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자, git이 해주는 일이 그것과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지금 이 imd 232 1 2 3 4 5 6 7 8 9 안에서 이런 걸 세이브하고 저런 걸 세이브하고 이제 세이브를 할 건데, 그 어떤 특정한 시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점에서 커밋을 하게 되면은, 커밋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그 지점이 일종의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오전 11시 21분에 뭐 했던 그것 버전으로 돌린다던가 뭐 이 버전으로 돌아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Git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소스 컨트롤에 가보시면은 이니셜라이즈 리파지토리라고 뜨는 이 상태는요, 아직 버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버전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좀 봐주세요. 제가 이니셜라이즈 리파지토리를 누르면은요, 여기에 숨긴 파일로 .git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깁니다. 자, 이 친구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생겨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커밋을 할 때마다 여기에 변화된 것들에 대한 기록이 쭉 로그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가 생긴 이래로 여러분이 매번 커밋이라는 걸 하면은 복구 포인트를 만들게 되고요. 여러분은 그 만들어둔 복구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작업을 한참 하다가 맞다, 어제 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파일들 덮어쓰고 세이브 해버리고 뭐 지우기도 했고 하지만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지웠던 파일은 복구가 되고 세이브했던 모든 것들은 세이브하기 이전으로 다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보니까 뭐 다시 뭐 그럴 필요 없겠다, 아까 작업하던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은 다시 세이브했던 것들 다 다시 나타나고 지워버렸다가 복구된 것들은 다시 다 지워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Git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Git을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목록들이 뜰 거예요. 이 목록들은 이제 뭐냐면, 자, 이 Git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고 나니까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 폴더에 아무것도 없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무슨 파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일종의 이제 변화로 보는 거죠. 우리가 막 시작하면은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 이런 파일, 이런 폴더 파일들이 있는데 요거 관리할까요? 이런 변화들이 있네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위에다가 메시지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필수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복구 포인트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몇 시 시점에 만든 복구 포인트 뭐 이런 지점을 기준으로 뭐 그런 정보들만 보면은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보면 헷갈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사유에서 이 복구 포인트를 만드는지, 저는 자꾸 이제 복구 포인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이 복구 포인트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 2학기 수업 시작 템플릿 뭐 이런 거니까 2학기 IMD 232 수업 시작. 자, 여러분은 항상 이거를 적어야 됩니다. 이거를 적는 거는 무조건입니다. 비워둘 수도 없고요. 대충 작성하지도 마세요. 뭐라고는 쓰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를 쓰세요. 다 온라인에 기록되고 누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고 판단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쓰고 커밋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커밋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우리 컴퓨터에는 이제 복구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 이 .git 이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네,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게 떠요. 우리는 이제 관리되지 않는 상태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보통 저 .git 폴더가 숨김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이니셜라이즈 리파지토리를 누르면은요, 여기에 .git 폴더가 생기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커밋을 제가 항상 위에 메시지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물론 깜빡하고 그냥 이걸 누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뭐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 깜빡하고 눌러서 이런 게 나왔다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이걸 꺼버리면은 이 커밋 버튼 누른 게 취소가 되고요.
다시 뭐 보자면은 그냥 이렇게 커밋 이렇게 뭐 다시 이렇게 하자면은 여기 위에다가 뭐 메시지를 작성하고 커밋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커밋을 누른 상태에서 뭐 또 다른 커밋하는 방법으로는요. 여기 위에다가 메시지를 작성해 주면 돼요. 2학기 수업 시작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커밋이 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 계속 이렇게 이게 이렇게 로딩이 되고 있고 여기가 뭐 이렇게 깔끔하게 비워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여기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체크 버튼을. 자, 그래서 이 체크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은 네, 커밋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다가 뭐라고 살라살라 입력을 하고 커밋을 눌러서 커밋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커밋 누른 다음에 여기다 입력해가지고 체크 버튼 눌러가지고 커밋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커밋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막 받은 템플릿을 갖다가 git 이니셜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이 git을 온라인에 올리지는 않은 상태예요. 버전 관리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의 그냥 컴퓨터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에 올려놓고 다른 컴퓨터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 뭐 계속적으로 버전 관리를 뭐 여러 컴퓨터 간에 뭐 하거나 뭐 혹은 이제 웹사이트를 만든다거나 뭐 그럴 거면은 온라인에 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온라인에 올린 적이 없을 때는 여기 이 Publish Branch라고 하는 버튼이 뜹니다. 이미 온라인에 연결을 시켜 놓은 상태일 때는 다른 버튼이 뜰 거고요. 커밋을 하고 나면. 자, 그러면 한 번도 안 올렸으니까 일단은 최초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여기 Publish Branch를 누르시면은 됩니다. 자, 그럼 Publish Branch를 누르면 궁극적으로는 여기 위에 Publish to GitHub Private Repository랑 Publish to GitHub Public Repository 이렇게 두 개가 뜰 건데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바로 떴는데 여러분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이걸 같이 따라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뜨지 않고 뭐 다른 무슨 메시지가 뜨거나 막 그럴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GitHub와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간에,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여러분의 GitHub에 여러분의 계정에 접근해가지고 업로드하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줘도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승인하고 뭐 이런 과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에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과정을 똑같이 보여주기가 뭐 사실 지금으로선 재현하기 어려워요. 뭐 그거 보여주려면 제가 컴퓨터 다 포맷하고 뭐 보여드려야 돼요. 컴퓨터가 이제 완전 세팅인 상태에서나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재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Publish Branch를 눌렀을 때 뭔가 메시지 뜨고 뭐 혹은 여기서 뭐가 떠가지고 뭐 이렇게 Authorize 뭐 Authorization 뭐 이런 거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승인 뭐 혹은 뭐 권한 뭐 부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뜨면은 해주세요. 뭐냐면 막 브라우저 떠가지고 GitHub에 로그인 해가지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당신의 뭐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시면 뭐 그런 거 물어볼 거거든요.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무사히 잘 안 뜬다면은 뭐 허용이나 이런 거 다 했는데 이거 안 떠요.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요. 꺼보세요. 끄고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켜면은 자, 그랬을 때 여기 브랜치에 다시 퍼블리시 브랜치 눌렀을 때 아마 요게 무사히 뜰 거예요. 잘 안 뜬다?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뭔가 권한 부여가 뭐 최종적으로 잘 안 됐다던가 약간 뭐 그럴 경우에나 그럴 거거든요. 혹은 뭐 이 과정에서 중간에 뭐 그런 것도 물어볼 거예요. 다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한테 우리의 GitHub 계정에 접근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부여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주고 오시면 이렇게 Publish Branch를 눌렀을 때 나의 GitHub 계정에 요런 거를 추가할 건가 하는 것들이 이제 뿅 뜨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Publish to 여러분 Private로 하지 마시고요. Public으로 하세요. 혹시나 Private로 하신 분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고쳐 드릴게요. 근데 웬만하면 Public으로 그냥 잘 눌러서 하세요. 실수로 Private 했거나 이미 해버리신 분들은 다음번에 제 수업 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쳐 드릴게요. 그거는. 자, 그래서 Public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Public 누르면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야, 그거 이미 있어 라고 뜹니다. 왜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수업 시간 1주차 때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이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똑같은 이름으로 이미 올려놓은 거 있어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시 영상 멈추고 이미 올려놨던 거를 연동시켜가지고 가지고 와서 나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사히 온라인으로 퍼블리시를 마치면 지금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그냥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깔끔하게 누를 수 없는 커밋 버튼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 있게 될 거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잠깐 지금 라이브 서버 꺼졌는데 다시 라이브 서버를 켜고, 자, 완료되면은 보통 여기에 잠깐 뜰 거거든요. 성공적으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GitHub 가서 보시겠습니까? 하는 거가 뜰 건데, 그거 누르면은 여러분이 이제 업로드된 GitHub 해당 리파지토리 웹으로 이제 갈 수 있을 건데, 그거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가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제 GitHub 들어가 가지고 로그인 해 보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로그인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우측 상단이 이제 여러분 계정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 눌러 보면은 여기 우측 상단 이 부분을 눌러 보면은 your repositories라고 하는 게 떠요. 너의 리파지토리들. 그러니까 리파지토리는 저장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눌러 보면은 목록들이 뜹니다. 갖고 있는 모든 이제 리파지토리들이 뜨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금 올린 imd 232 1 2 3 4 5 6 7 8 9 여기 들어가 보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이제 갈아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를 제 쪽 컴퓨터에 이제 연동시켜가지고 가져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시작이라고 커밋을 이렇게 날려가지고 업로드를 했었죠.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GitHub래. 여러분의 그 작업을 기수로 버전 관리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최초 커밋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 이제 퍼블리싱 하는 과정이었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것을 홈페이지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